자, 이제 1차 부등식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내용들은 중학교 2학년 과정 1차 부등식 개념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뭐 자세한 설명을 지금 하기는 좀 그렇고 간단하게 그냥 문제를 풀면서 그냥 부등식의 개념들을 잡아갈 건데 뭐 기본적인 건 이거잖아. 부등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A와 B가 있는데 부등식이야. 양변에 뭐를 더하거나 뺄 때는 아무 문제가 안 생긴다. 양변에 뭐 할 때? 뭘 곱하거나 나눌 때 항상 문제가 생긴다. 양변에 어떤 C를 곱할 건데 곱하는 C가 양수야. 그럼 양변에 양수 C를 곱하면 A에다가도 C 곱하고 B에다가도 C 곱하면은 이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뀐다. 근데 C가 음수면은 양변에 A에다가 C를 곱하고 B에다가도 C를 곱할 때 양변에 음수 C를 곱하면은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된다? 바뀐다. 요게 중요한 거죠. 그지? 나눌 땐도 마찬가지고. 다음에 별 문제가 안 생길 거고. 자, 그래서 필수에서 1번으로 바로 갑시다. 자, A, B, C가 실수인데 다음 중 옳은 걸 고르시오. 기본 부등식의 성질 개념. 자, A가 0보다 큰데 B는 A보다 더 크대. 자, 요런 관계에 있는 두 수 A, B가 있다. 즉 A와 B 둘 다 양수다, 음수다? 0보다 크니까 둘 다 양수인데 B가 또 더 큰 양수더래. 자, 그러면은 각각을 역수를 만들 때 A의 역수 A분의 1과 B의 역수 B분의 1. 이 둘 중에는 누가 더 큰 거냐? 그러면 A분의 1쪽이 더 커지는 거 맞냐? 그죠? 자, 이거를 그냥 느낌으로 푸는 방법도 있지만, 그지? 여러분들 대부분 아마 느낌으로 풀 거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뭐 1, 2같이 둘 다 양수인데 더 큰 양수 B가 있어. 그러면 1, 2를 A, B에다가 대입을 했을 때 1분의 1이고 2분의 1이니까 여기 더 커지네. 이렇게 보통 생각한단 말이야, 그지? 자, 그렇게 하는 방법도 틀린 건 아닌데 모든 수를 다 생각해 볼 수가 없단 말이야. 그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운 이 부등식의 성질로 요 주어진 관 조건을 만족하는 A, B를 가지고 과연 이 크기 관계가 왜 성립할까?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 식이 되게 복잡해지고 하면 좀 어렵거든. 자, 하는 방법은 일단 A와 B의 관계는 요거밖에 없어. 자, 그럼 A와 B의 관계만 따로 떼내면은 B가 커요. 그죠? 이 자체가 부등식이잖아. 부등식에서 방금 했잖아. 양변에 뭘 곱하거나 나눌 때 양수를 곱하거나 나누면은 부등호 방향이 안 바뀌어. 음수를 곱하거나 나누면은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 근데 그 생각을 하면 돼. 자, 봅시다. 중학교 1학년 문제야. 양변에 A와 B 양변에 뭔가를 똑같은 애로 나누었을 때 A분의 1과 B분의 1을 만들 수 있을까? 양변을 뭘로 나누면은 A분의 1, B분의 1이 생길까? A, B의 곱으로 나눠버립니다. A, B의 곱으로. 그러면 요거 약분하면 뭐가 돼? B분의 1이죠. 좌변이 B분의 1이죠. AB분의 B를 약분하면은 A분의 1이죠. 자, 양변에 AB의 곱을 나눴어. AB의 곱이 양수야, 음수야. 그죠? A도 양수, B도 양수니까 AB 곱도 양수잖아요. 그러면 이 원래 부등호 방향이 여기서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는 거죠? 그대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A분의 1이 B분의 1보다 크다라는 이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A분의 1이 B분의 1보다 크다라는 이 결론이 부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이게 참이 되는 거죠. 요 생각도 좀 할 수 있어야 돼. 자, 니은 봅시다. A가 그냥 B보다 크대요. 부등식이 하나 있어요. 근데 문제는 A와 B가 뭐 부호는 안 정해져 있어. 자, 이건 좀 쉽네. 중학교 문제다. C 빼기 2A랑 C 빼기 2B 중에 누가 크냐? 얘가 크냐 물어봤습니다. 맞냐? 이거는 맞는 거죠. 요거는 원래 A와 B, 여기에 A가 있고 원래 여기가 B가 있는데 지금
A와 B 앞에 다 뭐가 곱해져 있냐? 마이너스가 곱해져 있잖아, 그지? 마이너스 2가 곱해져 있으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2를 곱할 때 음수를 곱하는 거니까 요 부동호 방향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게 맞는 거죠, 그죠? C라는 놈은 덧셈을 한 거니까, 그지? 부동호랑 상관이 없다. 그럼 중학교 2학년 문제고요. 그 다음에 디귿도 마찬가지. 자, A와 C를 곱을 한 거랑 B와 C를 곱을 한 놈이 얘가 크더래요. 그냥 A, B는 모르겠는데 일단 A, C의 곱이랑 B, C의 곱이 이런 관계가 있더래. 요것만 가지고 또 C분의 A와 C분의 B의 관계가 요게 크냐 물어봤어. 그럼 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열심히 막 A와 B 값, C 값을 열심히 어떤 숫자로 생각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지? 그게 틀린 건 아닌데 방금 기억처럼 요 부등식 관계를 가지고 양변에 뭘 곱하거나 나누어서 요 식의 모양을 만들 수 있으면 너무 좋아. 요거 양변에 뭔 작업을 하면은 C분의 A가 나오냐? 양변에 뭘 나눠주면은 C 제곱을 나누어 주면은, 그죠? C 하나 약분되어서 C분의 A, C 하나 약분돼서 C분의 B가 생기죠, 그죠? 자, 중요한 거는 C 제곱을 나누어서 양수야, 음수야? 제곱이니까, 그죠? 양수인 거지. 그럼 이 부동호 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부동호 방향이 여기서 그대로 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거죠. 자, 이 부등식의 성질. 자, 밑에 402번 빠르게 빈칸 한번 채워보시고. 자, 필수제 2번은 이제 1차 부등식이 나오는데, 자, 1차 부등식 풀이법은 중학교 2학년 거랑 똑같아.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물어보는 거는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이거 배웠잖아. 중학교 문제야, 중학교 문제. 자, 중학교 문제는 자, A가 양수로 정해놨어. 어떤 수 A가 뭔지 모르는데 양수야. 자, 근데 부등식 이거야. 자, AX가 2A 이상이다. 자,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하시. 그러면 AX가 2A보다 이상이면은 양변에 뭘 하면은 요 A만 나눠주면, 그죠? X의 범위가 생기는 거란 말이야. 그럼 양변에 A를 나눠주면은 얘는 뭐만 남고 X만 남고, 요것도 A랑 나눠주면은 2만 남고. 중요한 거는 뭘 챙기면 된다? 이 부동호 방향이 바뀌냐 안 바뀌냐. 내가 양변에 뭐로 나누었다? A로 나누었다? 그럼 나누는 A가 양수냐 음수냐? 양수로 정해놨으니까 부동호 방향이 그대로 가는 거죠. 만약에 A가 음수라고 정했어. A가 음수라고 정했으면은 요 부등식의 해는 어떻게 되냐? 그죠? 똑같이 양변에 A로 나눠주는데, 나눠주면은 얘는 X만 남고 얘는 2만 남고, 나눠주는 A가 문제에서 음수로 정해놨으니까, 그지? 부동호 방향만 바꿔주는 거죠, 그지? 요게 중학교 문제. 뭔가를 정해줘.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A 값의 부호를 안 정해줘. 나보고 다 따지래. 자, 요거 봅시다. 자, 다음 1차 부등식의 해를 구해보랍니다. 일단은 X에 대한 부등식이니까 X는 좌변으로, X가 상수는 우변으로. 자, 넘어가면은 바로 묶어낼게요. 4X에서 이게 넘어가면은 4 빼기 A제곱으로 묶어낼 수 있죠, 그지? A 넘겨주면은 2 빼기 A로 일단 X가 있는 거 없는 거 정리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하필 요 놈이 인수분해가 되네, 그죠? 그럼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 해줍시다. 4 빼기 A 제곱이니까 2 더하기 A와 2 빼기 A로 인수분해가 되었고, 자, 이 상태에서 내가 X 값을 구할 거니까 양변에 X의 개수 요 놈 있죠, 그죠? X의 개수 요 놈, 요 전체를 양변에 나눠줘야 되는 거거든. 근데 문제가 생겼어. 이 전체를 나누어 줄 때 뭔 문제가 생겼냐? 요 놈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죠? 또 더구나 요 전체가 뭐가 될 수도 있을까? 0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 중학교 문제는 이 x의 개수 요 놈이 0이 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이 x의 개수가 어떤 문자로 들어가 있을 때 이 놈이 0이 되는 경우도 있고 양수 되는 경우도 있고 음수 되는 경우도 있어. 다 생각해야 돼. 그게 이제 어려운 거지.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첫 번째, 이 x의 개수가 2 더하기 a, 2 빼기 a가 만약에 는 0인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그때 a 값은 뭐가 생기냐? 이게 0 되는 a 값은 마이너스 2 또는 2가 생기죠. 그죠? 그럼 이때 a가 마이너스 2 또는 2일 때 그럼 과연 이 부등식의 해는 어떻게 될까? 이걸 또 케이스를 나눠야 돼. 자, 그럼 a가 마이너스 2라는 경우를 봅시다. 그럼 a가 마이너스 2가 되면은 요 전체는 뭐가 되고? 0이 되죠. 0이 되고 곱하기 x. 그럼 어차피 곱해봐야 뭐야? 0이잖아. 그 다음에 우변은 a가 마이너스 2일 때 우변은 뭐가 돼요? 4가 되죠. 4. 근데 부등식은 이런 부등식이야. 0이라는 놈이 4 이상이 된다라는 이 부등식이 생겼어. 이 부등식은 참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죠. 요 x가 어떤 값을 갖더라도 이 x가 어떤 값을 갖더라도 0이랑 곱해버리니까 우변은 항상 0이 되는 건데, 그지? 이 경우는 해가 없습니다. 즉 a가 마이너스 2인 경우에서는 이 부등식의 해는 해가 없다가 됩니다. 또 a가 2일 때도 해봐야 돼요. 그럼 a가 2가 되면 어찌됐든 요 놈은 뭐가 되고 0이 되고 x 곱해봐야 똑같이 좌변은 0이 되고 a2를 우변에 대입을 하면 우변이 뭐가 돼요? 똑같이 0이 되네요. 부등식은 요 부등식이네. 0이라는 놈이 0 이상이다라는 부등식은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죠? 여기 등호 안 시켜져 있겠지? 요거는 참이야. x가 어떤 값을 갖더라도 1이든 2든 100이든 1000이든 이 x가 어떤 값을 갖더라도 a가 2인 경우에는 이 좌변이 항상 0인 거고 우변도 항상 0인 거고 그럼 이 부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거지. 그럼 이 부등식의 해 x값은 어떤 애다? 모든 실수가 답이 된다. 이해했죠?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두 번째, 이번에는 요 x의 개수가 0인 경우로 따져봤어. 0이 아닌 경우도 따져봐야 될 거 아니야. 0이 아닌 경우인데 이게 또 부등식이니까 2 플러스 a, 2 빼기 a 요 x의 개수가 양수일 때랑 2 플러스 a, 2 빼기 a 요 놈이 음수일 때를 또 나눠야 돼. 미쳐버리겠죠? 자,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 어쨌든 이 부등식의 해를 구했더니 문제에서 구해놓은 해가 이거더래. x가 마이너스 1 부등호 방향을 잘 보세요. 이하더래. 자, 지금 이 부등식은 부등호 방향이 왼쪽으로 입 벌리고 있잖아. 근데 최종적인 x에서 부등호 방향이 오른쪽으로 입 벌리고 있어. 부등호 방향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자, 그러면은 이 부등호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놈은 누구 때문에 바꿀 수 있다? 요 놈 때문에, 그지? 요 놈을 양변에 나누면서 부등호 방향이 바꿀 수가 있는 거거든. 그럼 결국은 이 놈의 부호가 양수다, 음수다? 네. 요 경우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이 문제에서는 이걸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양변에 나눕시다. 그럼 나눠주면은 이걸 통째로 나눠버리면은 좌변은 x만 남고 우변을 요 식으로 통째로 나눠버리면은 써볼게요. 2 더하기 a, 2 빼기 a 분의 2 빼기 a로 나눠지고 요 놈이 음수였으니까 부동호 방향을 어떻게 처리한다? 바꿔주는 거죠. 자, 이제 이 우변을 처리를 하면은 2 빼기 a, 2 빼기 한 방에 약분됩니다. 그치? 그럼 남은 놈이 2 더하기 a분의 1이 남는 거죠. 그치? 근데 그 부등식이 원래 부등식이랑 같은 해야 되는 거니까 최종적으로 남은 거 우변 2 플러스 a분의 1이라는 놈, 이 우변이 요 우변 마이너스 1이랑 같아지면 됩니다. 그래서 a 값을 구하면은 마이너스 3이 됩니까? 좀 어렵다, 그지? 자, 밑에 404번 해봅시다. 이것도 중학교 2학년 그 1차 부등식 할 때 약간 좀 응용 심화 문제로 자주 나왔던 유형인데. 자, 연립 1차 부등식을 할 텐데, 연립 1차 부등식이야. 1차 부등식 풀이 다 압니다. 부등식에서 연립이 붙었어. 연립이니까 부등식이 몇 개? 2개가 나올 겁니다. 연립 방정식처럼 연립 부등식도 두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값 찾을 겁니다. 자, 그래서 뭐 특별하게 외울 건 없고요. 문제 하나하나 풀면서 이 연립 부등식을 어떻게 구할 건지 바로 필수예제 3번 갑시다. 자, 3번에서 그나마 조금 식이 복잡한 거 2번으로 갈게요. 자, 중학교 2학년 그냥 1차 부등식이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갑니다. 다 그냥 단순 계산이에요. 자,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하시오. 생각도 하지 마세요. 각각의 부등식의 해를 따로따로 구한다. 자, 암산 갑니다. 암산. 양변에 얼마 곱하고 10 곱하고 여기가 2x예요. 여기 몇 x? 3x 넘어옵니다. 몇 x? 마이너스 x 10 곱한 겁니다. 9가 있고요. 10 곱해서 4를 곱하면은 12가 됩니다. 그럼 9 넘겨주면은 3이 됩니다. 부동호 방향은 안 바뀌어요. 지금 양변에 뭐만 처리하면은 마이너스만 처리하면은 부동호 방향 주의하시고요. 부동호 방향만 주의하면 돼요. 자, 첫 번째 부등식 해 구했습니다. 자, 두 번째 것도 빠르게 암산 갑시다. 양변에 뭘 곱한다? 12를 곱한다. 그럼 여기 몇 x? 4x. 그죠? 4를 곱하니까 4x. 여기 몇 x? 마이너스 6x. 4x 빼기 6x. 몇 x? 마이너스 2x. 됐죠? 상수 처리합시다. 상수. 여기 얼마를 곱하니까? 4, 7, 마이너스 28. 여기 얼마 곱합니까? 3을 곱하는데 부호가 마마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28에다가 플러스 15를 더하는 거니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3이죠? 마이너스 13. 여기 얼마를 곱했죠? 12를 곱했어요. 그럼 마이너스 12예요. 마이너스 13을 이항해야 되겠죠? 그럼 얼마입니까? 1이 됩니다. 부동호 방향은? 아니, 그냥 선생님 빨리 나가려고 암산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원래 하던 대로 천천히 하면 돼요. 그냥 단순 계산이기 때문에 지금 스피디하게 가는 거야. 자, 양변에 뭘 처리하면은 마이너스 1을 나눠줘 버리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부동호 방향은 반대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자, 이제 마무리만 잘하면 됩니다. 이 x값 범위 구하는 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 x값을 찾을 텐데 머릿속으로 할 수 있는 친구들 머릿속으로 하고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그림 그리면 돼요. 자, 수직선 그린 거 배웠잖아요. 자, 마이너스 3이 있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3이 더 왼쪽에 있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더 오른쪽에 있습니다. 요거 등호 붙어 있죠? 색칠 동그라미 배웠죠? 올려서 x가 얘보다 크다니까 왼쪽 오른쪽으로 쫙 화살표 됐죠? 요것도 마이너스 2분의 1 등호 없습니다. 흰 동그라미죠?
높낮이 다르게 올려서 어느 쪽? 요놈도 크다니까 오른쪽이죠? 오른쪽입니다. 왼쪽 아니에요? 쭉 갑니다. 자, 두 화살표가 겹치는 부분이 어디야? 요 부분이죠? 그죠? 이 부분에 x값 범위를 써주면 됩니다. x값이 누구보다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왼쪽, 오른쪽. 오른쪽이니까 크다. 등호 들어가니? 안 들어가요? 요게 답입니다. 각각의 해를 구하고 각각의 해를 수직선의 그림으로 그린 다음에 두 범위가 겹치는 부분을 써주면 돼요. 자, 바로 이어서 갑니다. 똑같은 문제니까 바로 가는 거예요. 자, 4번. 4번에서도 2번만 할게요. 마이너스 x, 5x 빼기 2, 1 더하기 x, x 더하기 2. 자, 이제 이런 형태의 연립부등식이 있습니다. 자, 모양을 보면은 그냥 식이 하나가 쭉 나와 있죠? 193페이지입니다. 자, 이 형태가 어떤 형태냐? 요 식 하나를 A, 가운데 있는 식을 B, 오른쪽에 있는 식을 C라고 하면은 세 개의 식이 한꺼번에 부등식으로 쭉 연결되어 있는 이런 형태. 자, 이런 형태의 부등식도 앞에 여기 있는 것처럼 부등식 두 개가 원래 따로 있는 건데 그 따로 있는 부등식 두 개를 하나로 연결시켜 놓은 거야. 그럼 이거를 다시 풀려면 어떻게 되냐? 두 개의 부등식으로 다시 분리를 시켜야 돼. 이 상태로 바로 풀 수 없습니다. 자, 분리시킬 때 하는 방법은 쉽습니다. 그냥 앞에 거 두 개, 요것만 따로 부등식을 만들어. 됐죠? 그 다음에 뒤에 거 부등식을 또 그대로 따로 풀어. 그럼 그 두 부등식 분리가 된 거잖아. 이해됐죠? 일단 하면 안 되는 게 있어. 세 개의 식을 한 부등식으로 연결한 이거를 두 개로 분리를 시킬 때 A와 C를 짝지어서 요걸 쓰면 절대 안 됩니다. 이해됐죠? 항상 연립부등식은 앞에 거 부등식 그대로 뒤에 거 있는 부등식을 따로따로 분리. 자, 그런데 여기로 갑시다. 첫 번째 요 부등식만 그대로 따로 떼냅니다. 마이너스 x, 5x 빼기 2, 1 더하기 x. 별거 없죠? 그 다음에 요 뒤에 거, 요 부등식만 또 따로 떼냅니다. 그래서 쓰면 돼요. 1 더하기 x, x 플러스 2. 이게 연립부등식. 자, 그런 다음에 똑같이 하면 돼. 요 해 구하고, 요 해 구하고, 그림 그리고. 자, 빠르게 갑시다. 요거 해 구하면은 5x 빼기 x, 그럼 계산하면 몇 x? 4x. 아, 미안해. 5x 빼기 2x. 그럼 3x. 넘어가면은 몇 x? 마이너스 4x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상수항이 마이너스 2밖에 없죠? 부동 방향은 아직 안 바뀌어요.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 4로 나눠버리면은 x의 범위가 여기는 2분의 1이 되고 부동 방향이 바뀌는 거죠. 밑에 것도 5x 빼기 2x 3x 요 x가 넘어오면은 2x 상수항 처리합시다. 마이너스 2 넘어가면은 플러스 4 부동호 방향 안 바뀌고요. 양변에 뭐만 처리하면은 2만 나눠주면은 이렇게 각각의 해를 수직선에 그리면 됩니다. 2분의 1이 있고 2가 있네. 작은 놈 자리가 2분의 1이고 큰 놈 자리가 2고요. 요 방향은 2분의 1보다 크다. 등호 없습니다. 등호 없습니다. 2분의 1보다 크다니까 오른쪽 쭉, 2보다 작다니까 올려서 왼쪽 쭉 겹치는 부분이 이 부분이네. 그럼 최종적인 답은 x의 범위가 2분의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고 그거를 한 번에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여기 답입니다. 다 똑같은 원리예요. 자, 이번에 필수에서 5번까지도 갑니다. 자, 5번의 형태는 뭐 제목에 해가 특수하다고 나와 있는데 요건 둘 다 해볼게요.
자, 1번은 이런 부등식이고, 자, 해를 구해봅시다. 이건 뭐 쉬우니까 바로 암산 갑시다. 넘어가면은 바로 x. 그냥 끝나버렸네. 넘어가면은 4. 부동 방향 안 바뀌어요. 뭐야, 해가 나와버렸네. 밑에 거 넘어가면은 x. 너무 쉽네. 상수 넘겨주면은 4. 부동호 방향이. 자, 그래서 각각의 부등식의 해를 구했습니다. 또 이거를 그림 그려서 겹치는 부분 찾으면 돼요. 별거 없잖아. 자, 근데 하필 둘 다 몇이야? 4로 똑같아. 요 정도 출발점이 4인데 여기 등호 붙어 있어. 색칠 동그라미. 올려서 어느 쪽? 작다니까 왼쪽 쫙. 자, 그 다음 밑에 거는 똑같이 출발점이 4네. 똑같이 등호 있어 없어? 뭐야? 원래 색칠 동그라미 돼 있는 놈한테 색칠 한 번 더 하는 거잖아. 그럼 4가 겹쳐 안 겹쳐? 겹치죠? 올려서 무슨 쪽? 오른쪽. 그러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의 겹치는 부분은 4 딱 한 군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등식의 해는 그냥 x가 는 4. 되게 희한하죠. 부등식인데 방정식처럼 x는 4 요 놈이 답이에요. 그래서 부등식도 얼마든지 요런 해를 가질 수 있다. 자, 그 다음 2번도 바로 갈게요. 자, 또 2번은 또 어떤 특수한 해를 갖길래? 자, 2x 빼기 1, x 빼기 13, 2x 더하기 5. 자, 또 빠르게 계산 갑시다. 1차 공식은 되게 쉽게 해야 돼. 마이너스 2x 넘어오면은 마이너스 3x. 상수 3 계산하면 더하기 2, 그지? 그럼 5가 될 거고 넘겨주면은 마이너스 18이 됩니까? 부동호 방향. 양변에 마이너스 3만 처리하면은 부동호 방향 바꿔줍니다. 자, 밑에 것도 4x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2x. 상수항 넘겨주면은 마이너스 16. 부동호 방향 안 바뀌고 양변 2를 처리를 하면은 8이 됩니까? 부동호 방향은 바뀌는 거죠. 자, 그림 그립시다. 6, 8이야. 6이 왼쪽, 8이 오른쪽. 6은 등호가 없습니다. 흰 동그라미 올려서 어느 쪽? 작다니까 왼쪽. 8은 등호 있습니다. 색칠 동그라미 올려서 어느 쪽? 크다니까 오른쪽. 겹치는 부분이 없네. 그럼 이 부등식의 해는 해가 없다. 그래서 해가 없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가 딱 하나만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연립 부등식 해가 생길 수 있다. 이랬죠? 자, 그래서 일단 다 계산 문제니까 간단하게 그래도 넘어가기 힘드니까 하나만 합시다. 그 409번에 3번 해봐. 409번에 3번 됩니다. 6번. 자, 이제 조금씩 뭔가 조건이 붙고 조금 생각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어. 자, 또 연립부등식이야. 해가 나와버렸네. 맨날 나오는 거잖아. 고민하지 마시고 부등식 각각의 해를 구합니다.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x,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3. 양변에 많이 처리하면은 x가 3 이상 나왔고요. 자, 부등식을 풀 때 x라는 거 빼고 또 다른 뭔가 모르는 애가 있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 문자 a는 숫자처럼 생각을 해서 그냥 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자, 마이너스 3x고요. 넘어가면은 4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18 빼기 6입니다. 그러면은 12가 될 거고 마이너스 a가 넘어올 거니까는 플러스 a가 되고 부동호 방향 안 바뀝니다. 자, 양변에 뭘 처리를 해버리면은 4만 나눠주면 되겠죠. 나눠주면은 따로따로 4를 나눠도 되고요. 아니면 한 방에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 4를 나눴으니까 안 바뀝니다. 자, 각각의 해를 구한 다음에 요 두 개의 해를 동시에 만족하는 게 요거다 이 말이지. 그치? 자, 근데 이 문제는 보면 알겠지만은 여기 x가 3 이상이 돼 있잖아. 근데 여기 보면 x가 b 이상이 돼 있잖아. 그럼 이 b가 누굴까? 3인 거죠. 그래서 b는 3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 요 놈이 누구다?
4분의 15라는 얘기죠. 요게 4분의 15가 돼야 되는 거니까. A도. 꽉꽉이 해 구해가지고 누구랑 서로 맞을까 맞춰가면 되는 거지 뭐. 자, 밑에 빠르게 합시다. 410번 갑시다. 7번, 8번 같이 세트로 묶어서 갑시다. 자, 이제부터가 이 연립 1차 부등식에서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문제. 근데 뭐 엄청 어려운 건 아닌데 이미 여러분 요 내용을 중학교 2학년 그 1차 부등식 풀 때 아마 문제들이나 이런 거 풀다 보면은 약간 뭐 응용 심화해가지고 이런 문제들을 풀어본 적이 있어. 자, 봅시다. 7번 문제는 이 연립부등식의 해가 주어진 게 아니고 해가 어떻대? 해가 없대. 이 연립부등식을 공통으로 만족하는 해가 안 생기게 하래. 겹치는 부분이 없게 하래. 자, 일단은 무조건 각각의 해를 구합니다. 부등식은. 자,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2x,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4, 부등호 방향, 마이너스 1을 나눠줘서 부등호 방향 잘 챙기시고요. 네, 구했습니다. 밑에 것도 똑같이 해를 구합니다. 뭐야? 넘겨버리면 끝나네. 그럼 넘어가니까 2a 빼기 4. 자, 해를 구했다. 이제 마무리만 잘하면 돼요. 7번 문제처럼 해가 없게 하시오. 8번 문제처럼 정수인 해가 뭐 한 개 생기게 하시오. 그림 그리면 됩니다. 수직선. 일단 이 x범위와 이 x범위 중에 내가 정확히 그릴 수 있는 거는 요 위에 거잖아요. 그치? 얘는 아직 A를 뭔지 모르니까. 일단 얘부터 그림을 그립니다. 적당히 아무 때나 찍으면 돼요. 2 찍고 등호 주의하시고요. 색칠 동그라미 올려서 크다니까 쫙 일단 그려줍니다. 자, 일단 그릴 수 있는 거 그린 다음에 자, 이제 요놈만 잘 처리를 하면 돼. 조건에 맞게끔. 자, 요 x값은 얘가 얼마인지는 모르는데 요 값을 어딘가를 시작으로 해서 x가 얘보다 작다니까 어딘가를 시작으로 해서 찍고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으로 가야 돼. 왼쪽으로 가는 놈이랑 이미 그려놓은 놈이랑 해가 없어야 돼. 자, 그러면은 요 놈 2a 빼기 4가 어디에 위치해야 될까를 생각합니다. 기준은 이미 찍어 놓은 거. 2보다 왼쪽에서 찍어줘야 돼? 오른쪽에서 찍어줘야 돼? 왼쪽에서 찍고 왼쪽으로 가야 접시는 부분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은 요 놈의 시작점 위치가 2보다는 왼쪽인데 등호가 없어요. 없으니까 흰 동그라미 요 자리가 2a 빼기 4 자리가 되어야 해가 안 생깁니다. 자, 그럼 결론은 요 두 놈의 관계 2a 빼기 4라는 요 값의 위치와 미리 찍어놓은 이 두 개의 위치가 누가 더 크다? 2가 크다? 반대로 얘가 더 작다라는 이런 부등식을 세우는 거예요. 됐죠? 자,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중요한데 여기까지는 웬만하면 다 해. 마무리를 애들이 엄청 어려워해. 자, 요 자리가 흰 동그라미야, 색칠 동그라미야? 흰 동그라미야? 그럼 요 흰 동그라미라는 놈은 요 자리에 점이 찍혀 있어, 안 찍혀 있어? 안 찍혀 있는 거야. 자, 문제는 요 흰 동그라미 2a 빼기 4라는 놈이 이 2랑 정확히 똑같은 자리에서 요렇게 그려져도 해가 없는 거 맞냐? 색칠 찍어 놓은 놈이랑 안 찍어 놓은 놈이랑 겹쳐 안 겹쳐? 안 겹치죠? 흰 동그라미야, 그죠? 흰 동그라미 여기 점이 안 찍혀 있는 거야. 흰 동그라미는
그러면 점이 안 찍혀 있는 그 흰 동그라미가 2에서 출발해. 그럼 거기는 2가 안 찍혀 있는 거잖아. 대신에 원래 요 놈은 2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같은 자리에서 출발을 하지만은 한 놈은 2를 갖고 있고 한 놈은 2가 없는 거야. 그럼 2가 겹쳐 안 겹쳐? 안 겹치니까 해가 없는 거 맞죠? 그죠? 그럼 이 말은 요 2a 빼기 4라는 이 값의 위치가 정확히 2랑 똑같은 자리에 위치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요 놈의 값이 정확히 2랑 같은 자리에 찍혀도 된다. 요 등호 판단이 좀 까다롭습니다. 자, 마무리만 하면 돼요. 이제 4 넘겨주면은 2a 6 이하 a 값이 3 이하라는 게 답이 됩니다. 자, 같은 문제니까 8번까지 바로 연결할게요. 이번에는 이 연립부등식에 뭐 정수해가 한 개만 들어가시오. 자, 똑같이 갑니다. 2x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가 있고 4가 넘어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6이 될 거고 마이너스 3을 나눠주면은 2가 되고 부동호 방향은 바뀝니다. 밑에 것도 넘어오면은 바로 x 넘어가면은 바로 a. 뭐야 끝나버렸네. 자, 이 두 개를 또 수직선을 꼭 그리세요. 수직선. 물론 안 그리고 할 수 있는 친구 둘 중에 정확히 그릴 수 있는 거 요거 있죠. 2보다 크답니다. 오른쪽으로 쭉 가요. 중요한 거는 무슨 동그라미? 흰 동그라미, 빈 동그라미 등호 없습니다. 지금 여기는 이 자리가 비어있는 자리야. 자, 이제 요놈 x값의 범위가 찍고 어느 쪽? a를 찍고 왼쪽으로 하는 거야. 자, 이제 이 a의 위치를 잘 정해줘야 됩니다. a가 2보다 왼쪽에 찍히면 될까? 왼쪽에 찍혀서 x가 왼쪽으로 가는 거니까 겹치는 부분이 안 생기잖아요. 그죠? 겹치는 부분이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은 a는 2보다 어느 쪽? 오른쪽에 찍혀야 됩니다. 2보다 오른쪽인데 정확히 어딘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적당한 데다가 a를 찍어요. 그 다음에 여기 등호 보이죠? 등호.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등호. 여기 a 자리가 색칠 동그라미고 올려서 x 범위는 작다니까 2범위입니다. 자, 이렇게 공통 범위가 생겼는데 여기서 공통 범위가 생기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요 공통 범위 안에 정수가 몇 개? 딱 한 개. 자, 그럼 이제 이 공통 범위 안에 봅시다. 일단 이 공통 범위를 보면은 2보다 어때요? 크다죠, 그죠? 2가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2라는 게 처음 시작 자리지만 그 2는 빼고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2 다음 정수가 얼마죠? 3이죠. 그럼 3이라는 놈이 요 공통범위 안에 3이 있어야 돼? 아니면 3이 요 바깥쪽에 있어야 돼? 이잖아. 왜냐면 정수가 한 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이 2와 a 사이, 요 사이에 일단 정수 3이 하나 들어가야 돼요. 됐죠? 그럼 3이 하나 들어갔어, 정수가. 그럼 3 다음 정수가 얼마죠? 그럼 4는 또 안에 있어야 돼? 밖에 있어야 돼? 그잖아? 정수가 하나만 들어가려고 했으니까 이미 한 개 3을 집어넣었잖아. 그럼 4는 밖에 있어야 돼. 자, 그러면 결국 중요한 거는 이제 이 A의 위치가 3보다는 어떻고 3보다는 오른쪽에 커 4보다는 어떻고 왼쪽에 있어야 되니까 일단 이 A가 위치해야 될 부분을 정했다. 여기까지도 웬만하면 할 수 있어. 마무리. 등호 조건. 자, 생각하세요. 잘.
요 A가 3보다 크단데 요 A가 3이랑 요 A가 딱 3이 되면 될까 안 될까? 요 A를 딱 3이라고 써버리면은 여기 색칠 동그라미 보이죠? 3 이하가 되어버리니까 이 공통범위 안에 3이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그러면 A가 3이랑 같아도 돼야 안 돼? 그 다음에 A가 4랑 같으면 될까? 즉, 요 A 자리를 4라고 딱 써봐. 그럼 이게 4 이하가 돼버리잖아? 그럼 이 공통범위 안에 정수가 몇 개 들어가? 3도 들어가고 색칠 동그라미 4도 들어가잖아. 그래서 여기는 같아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게 답입니다. 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건 공식이 없어요. 자, 밑에 413번 합시다. 마지막에 이제 연립 1차 부등식 이제 활용인데, 자, 연립 1차 부등식 활용이니까 여러분들 보고 식세우라는 얘기죠, 그죠? 자, 식세우는데 지금 필수의 지금 9번 문제는 중학교 시험에 잘 안 나오는 소금물 문제가 나와가지고 조금 뭐 어려울 수 있는데 일단 나왔으니까 한번. 자, 선생님은 보통 소금물 문제가 나오면은 보통 애들 보고 그림을 그리라고 합니다. 잘 이해를 애들이 못하기 때문에. 자, 처음에 8% 여기다 농도를 쓰고요. 여기 이제 소금물이 담겨 있단 말이야. 그 소금물의 양이 30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300g을 써 놓읍시다. 그럼 거기다가 14% 소금물. 농도는 14% 소금물인데 그 소금물이 얼마인지가 안 나와 있어 지금, 그죠? 그리고 문제를 쳐다보면은 그 양이 얼마인지를 구해보랍니다. 그래서 14% 소금물의 양을 x라고 잡아가지고, 자, 여기다가 이 소금물을 섞었대요. 그치? 이렇게 섞었더니 그럼 둘이를 섞으면은 뭔가 새로운 소금물이 만들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지? 그 새로 만들어지는 소금물의 농도가 9% 이상 11% 이하가 되랍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조건은 농도가 9% 11%인데 이 소금물 문제를 농도로 식을 쓰면은 되게 식이 복잡해져. 그래서 보통 소금물 문제는 농도로 식을 세우는 게 아니고 소금의 양으로 식을 세우는 거죠. 자, 우선은 여기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 얼마죠? 그죠? 300g 안에 8%만큼 들어있는 거니까 300의 8%를 분수로 쓰면은 100분의 8이고 전체 300 중에 100분의 8인 거니까, 그죠?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공식처럼 외웠는데 300의 8% 이게 소금이다. 여기 들어있는 소금은 얼마죠? X분의 14. 왜? 전체 X 중에 14%를 분수로 쓰면은 100분의 14 곱하기 X 요만큼이 소금인 거죠. 그럼 두 개를 섞은 거니까 소금과 소금을 더한 게 이 섞은 전체 안에 소금이겠죠, 그죠? 소금. 자, 근데 이제 요 두 개를 섞은 이 소금의 양이, 자, 두 개를 섞었을 때 새로운 소금물이 만들어질 거란 말이야. 자, 그럼 일단 이 두 개를 섞으면은 만들어지는 새로운 소금물은 소금물의 양이 얼마가 되냐? 그죠? 원래 300g이 있는 데다가 엑스트라 g을 섞은 거니까 이 두 개를 섞은 새로운 소금물은 소금물의 양은 300 더하기 x죠. 이건 쉽습니다. 근데 이제 새로 섞어서 만든 그 새로운 소금물의 농도가 는 9%, 는이 아니고, 그죠? 이 새로 만든 소금물의 농도가 11% 이하가 되어래요. 자, 상식적으로 여러분, 소금물의 농도는 소금이 많아질수록 농도가 크냐, 소금이 적어질수록 농도가 크냐?
소금을 많이 타야 농도가 높아지는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농도가 11% 이하라는 소리는 딱 정확히 11%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보다 둘이 섞은 거의 소금의 양이 더 적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300 더하기 x라는 소금물의 11%만큼 차지하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11%, 100분의 11. 전체 소금물은 300 더하기 x. 요게 정확히 11%짜리 소금의 양이고 그것보다 이하. 자, 그 다음에 9% 이상 9%짜리 농도가 제일 작은 거. 어차피 소금물의 양은 똑같아요. 300 더하기 x. 그럼 둘이 섞은 거의 농도가 9% 이상이 되려면은 농도가 제일 작은 9%의 소금보다 이 소금이 더 많아야 돼. 100분의 9% 300 더하기 x. 그래서 이렇게 소금의 양 가지고 우리가 연립부등식을 세우는 게 편하다. 자, 이제 정리만 하면 돼요. 등호 한꺼번에 연결되어 있는 거죠. 앞에 거 따로 부등식 풀고 뒤에 거 따로 부등식 풀어서 계산은 생략합시다. 어차피 밑에 확인 체크 문제가 농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자, 415번 한번 해봅시다. 자, 415번 같이 봅시다. 뭐 초콜릿을 나눠주는 문제. 학생이 몇 명인지 몰라. 근데 한 학생한테 첫 번째 4개씩 나누어 주니까 초콜릿이 10개 남는데, 근데 초콜릿 개수도 지금 뭔지 몰라요, 지금. 그죠? 자, 이 첫 번째 문장. 정확히 몇 개씩 나누어 줬을 때 몇 개가 딱 남더라. 자, 그럼 이 문장을 가지고 우리가 식을 세우려면은 뭔가 x를 잡아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 이제 뭘 x로 잡을 거냐가 문제예요. 학생 수도 모르고 전체 초콜릿 개수도 내가 모르는 상태야. 그러면 이거를 학생 수를 x라고 잡을까, 초콜릿 수를 x라고 잡을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봅시다. 학생 수가 10명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10명한테 다 4개씩 줘요. 그죠? 근데 10개가 남았대요. 그럼 학생 수 10명을 알면은 이 첫 번째 문장을 가지고 초콜릿 수가 몇 개인지 알 수 있나? 몇 개입니까? 몰라요? 10명한테 4개씩 나눠줬어. 그럼 학생들이 받은 초콜릿은 몇 개? 40개. 근데 10개가 남았대. 그럼 50개잖아. 맞죠? 그러니까 학생 수가 몇 명인지 정해지면은 이 첫 번째 문장을 이용해서 초콜릿 개수를 또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반대로 예를 들어서 초콜릿이 100개다. 그럼 초콜릿 100개인 걸 가지고 거꾸로 이 첫 번째 문장을 가지고 학생 수를 구할 수 있냐? 90개로 90개로 갈게요. 알 수 있냐? 알 수 있죠, 그죠? 그것도 90개인데 10개가 남았어요, 그죠? 그럼 90개에서 10개를 빼고 4개씩 나눠줬으니까 4로 나눠버리면은 20명인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지?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요게 계산이 편하냐, 밑에가 계산이 편하냐? 위에가 편하죠. 자, 결론은 학생 수를 x라고 잡는 게 식쓰기가 편하다. 그러면 그 학생 수를 잡자마자 우리는 초콜릿 개수도 몇 개인지 식을 세울 수가 있다. 첫 번째 문장 가지고 x명한테 4개씩 줬어요. 그럼 총 받은 초콜릿은 몇 개? 4x. 초콜릿 10개 남았네. 남은 10개를 총 더해줘야 전체 초콜릿이겠죠. 그죠? 그래서 초콜릿 전체 개수는 4x 더하기 10이고, 자, 이번에는 그 똑같은 초콜릿을 똑같은 학생들한테 6개씩 준답니다. 근데 초콜릿 개수는 요만큼이야.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 요만큼. 4x 더하기 10개만큼의 초콜릿이 딱 있는데
그놈을 이번에는 학생 또 X명이야. X명한테 6개씩 줬더래. 2개 이상 4개 미만이 남더래. 그럼 또 6개씩 줬어. 학생이 받은 게 6X. 그럼 제일 적게 남은 게 2개 남은 거네, 그죠? 남은 거 2개까지 더하면은 요게 초콜릿 개수. 4개 남았으면은 똑같이 X명이 6개씩 받았다? 4개가 남았어? 더하기 4. 그럼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요거랑 요게 실제 초콜릿이 될 수 있는 요게 가장 초콜릿 개수가 적을 때다 많을 때다? 적을 때죠. 남는 게 적게 남아야 개수가 적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실제 정확한 초콜릿의 개수가 제일 적을 때가 얘고 제일 많을 때가 얘야. 그래서 실제 초콜릿의 개수는 제일 적을 때 요놈 있죠. 제일 적을 때 요놈 6x 더하기 2보다는 실제 초콜릿이 더 많거나 같을 거고 4x 더하기 10이라는 실제 초콜릿의 개수가 4개가 남은 거 제일 많을 때죠. 6x 더하기 4보다는 실제 초콜릿의 개수가 더 적을 거란 말이야. 여기 미만이기 때문에 경우가 안 붙은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연립을 푸는 거죠. 그래서 x가 범위 뭐 이렇게 뭐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뭐가 나오면은 x라는 게 사람 수니까 그죠? 범위에 해당하는 자연수를 찾으면 학생 수가 나올 거고